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무려 11거래일째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요. TSMC 호실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고요. 아랍에미리트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원전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긍정적이고 여기에 최근 소외받았던 바이오 대장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시장에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켓 A컷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생성형 AI에게 우리 시장 4천조를 돌파했는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더니요. 이렇게 그림을 잡아줬습니다. 황소 불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림인데요. 코스피가 드디어 합산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4천조를 돌파했습니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동결이 되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이제 적금을 깨고 증시로 돈이 움직이는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금 요금을 예금이요. 2주간 무려 30조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루 평균 2조가량의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주식시장의 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90조를 돌파했고 1월 8일 기준으로는 92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활동 계좌가 거의 지금 보시는 거 9,860만 개가 나와서요. 개인 참여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집계가 됐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가 850만 개였습니다. 지금 10배 이상의 계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일평균 거래 대금도 24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도 시장이 좋았는데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도 6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년 만에 20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의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 7월부터 예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회색깔 그래프가 코스피 신용잔고고 노란색이 코스닥 신용잔고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예탁금이 증가하는 것과 정비례로 코스피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순매수 대금을 보게 된다면요. 개인들은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게 지금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기 자금까지 증가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강세장의 정확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렇다면 왜 지금 증시로 자금이 이동을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심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다. 손실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라는 이 포모 현상이 커지면서 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대기 자금으로 잡히고 있는 건데요. 11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합산 시가총액 4천조 돌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좀 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예금의 매력도가 지금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인데요. 정기예금이 지금 한 3%대인데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체감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깨고 이제는 증시로 이동을 해야겠다. 이러한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또한 지금 증시로 자금 이동이 되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를 그냥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이나 환율의 상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증시에 함께 좀 동반해서 가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당분간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러한 전반적인 이 심리 속에서 밸류가 아직도
선행 PER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오르는 테마 장세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상승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어떠한 업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을까요? 운송 장비 부품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있고요. 자동차가 AI랑 엮이면서 로봇이랑 엮이면서 무려 25%의 상승, 기계 장비, 제조,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까지도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등락률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게 된다면요.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섹터가 그만큼 수익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듯한데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기계 장비나 제조 쪽, 전기전자 쪽 보게 되면 AI 서버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환율적인 부분이나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로봇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산업 건설 같은 경우에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엮여있는 전력 설비 기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섹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금 두 자릿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건 AI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한데요. 전 산업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산업의 전반의 수요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못 가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금속이나 보험, 그리고 섬유, 의류, 종이 이런 것인데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라든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업종은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시죠.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불타는 장에 기름을 또 붓는 숫자가 또 발표가 됐죠.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수요가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더 갈 것이다라는 힌트를 줬는데요. TSMC의 실적 추이와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1%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46%가량 상승하면서 분기 연간 실적 기준으로 역사상 또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매출은요 30% 이상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지난해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캐펙스가요 최대 560억 달러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값으로 보게 되면 540억 달러 정도인데요.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선단 공장에 80%가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첨단 공장을 짓는데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짓는다고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도체 호황기, 금액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간이 2, 3년은 더 확보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 3년 뒤에도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으로 더해질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GPM이나 OPM을 보게 된다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확실시 되는데요. GPM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보시면 60%가 넘게 남고요. OP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인데 54%가량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캐펙스의 추이를 보게 된다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설비 투자에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금액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TSMC가 앞으로 초격차를 더 이끌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요. 노드맥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드의 숫자가 작을수록 훨씬 더 빠르고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2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 M2P 그리고 A16이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될 예정인데 지금 3나노미터 정도가 돼야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게 지금 TSMC가 올해 하반기까지도 점점 더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싸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하이닉스 쪽도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지금 기술과 투자, 실적 모두 다 TSMC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자동차 기업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데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장으로 스토리지의 동시를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기대가 되는 게요. 생성형 AI에서 추론형 AI로 시장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키값 캐시 문맥 데이터가 폭증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전에 있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론형 AI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게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DRAM, NAND 동시에 탑재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HBM뿐만 아니라 DRAM과 낸드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실제로 스트레지가 AI의 작업 기억이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AI 반도체 시스템 변화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한 것인데요. DPU랑 그리고 SSD 구조가 직접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연산이 아니라 연산을 넘어서 저장까지 하는 구조가 주목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루필드4랑 베라루빈의 서버 구조가 글로벌 랜드의 한 9%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지가 주목을 받게 되고 메모리가 주목받게 된다면 낸드 부분의 시장 성장성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단기적인 불장이 아니라요. 구조적 상승장이고요. 결국에는 AI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치를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의 계좌에 AI 관련 기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켓 네이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써냈고요. 오후장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4,800선에 안착할 것으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에 강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TSMC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이제는 15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오늘 4,855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4,83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중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950선에도 복귀를 해내면서 9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5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나 오늘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 3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9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간 조정이 나왔던 제약바이오주 오늘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측에서 조단위 기술 이전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사측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 이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간 조정이 나왔던 만큼 가격적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제약바이오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9%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는 2.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G2G바이오 3%, 리가켄바이오는 2%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알지노믹스는 1.6%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보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주도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 이 삼성금융 계열사가 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와 두나무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주사와 금융주 중심으로 불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배당주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삼성생명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 5.5%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2.4%, 서울보증보험은 2.8%의 오름세 확인되고요. 삼성증권은 1.7%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포착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볼까요?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TSMC의 호실적이 반도체 쪽의 수급을 자극해주고 있는데 TSMC 역대급 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을 증명했다라는 평가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4분기뿐만 아니라 2025년 연간 실적으로 바라봐도 매출이 3조 8,090억 대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77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요. 순이익 역시나 전년 대비했을 때 46% 증가세를 이뤄냈습니다. 시장이 이 숫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더 놀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 올해 연간 매출액이 30% 성장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시장에서 약 20에서 25% 성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또 크게 웃도는 것이고요. 설비 투자 KPX 역시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520에서 560억 달러 정도를 제시했는데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였고요. 이 KPX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TSMC 실적이 이렇게 양호하게 찍힌 가운데 앞으로는 파운드리의 전체 파이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고요. TSMC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AI 버블론을 불식시킬 만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제시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부터 반도체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도 또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는 3%대 오름세를 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4만 9천 원까지도 훌쩍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SK홀딩스, 하나머티리얼즈, HPSP 같은 코스닥단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부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깜짝 실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4조 원대 찍었습니다. 4조 5,5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도 4천억 원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 감소했지만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전망치 대비로는 14%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러 가지 Q&A가 오고 갔는데 아시아나 합병 비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합병 비용에 대해서 시스템 통합과 라운지 강화 등의 운영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자본 지출은 약 4조 원대로 예상한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중국 노선 수익성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양방향의 수요가 증가했고 또 중일 간 갈등으로 인한 반사수혜가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노선, 이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 항공우주 사업 부문도 크게 성장하면서 방산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는 평가인데요. 항공우주 사업 부문의 경우 4분기 신규 수주가 1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했고요. KB증권에서는 중국 한일영뿐만 아니라 미국 AI 투자의 동시 수혜주로 대한항공을 짚었습니다. 목표 주가 10% 상향 조정하면서 31,000원으로 제시하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놨고요. 이 AI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항공화물 업황이 활기가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나타나면서 26년, 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전망 대비 5%, 6%가량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또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6%대 강세로 항공주 흐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제주항공, 한진칼, 아시아나항공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한진칼의 경우에도 장 초반보단 탄력 떨어졌지만 2%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대 오름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요 항공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비롯해서 오늘 로봇주들이 또 튀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를 비롯해서 원전 그리고 로봇주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피지컬 AI 시대에 로봇주가 재조명되는 분위기, 연초에 또 특히나 더 부각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또 한 주간 로봇을 이끈 주요 뉴스들 좀 모아봤는데 포스코그룹의 경우에는 어제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로봇 협력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 포스코 DX 어제 신고가 그리고 상한가 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PIM의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핸드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로봇 밸류체인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갔고요. 삼성물산에서는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와 단지 내 배송 로봇을 확장 운영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QX 쪽에서는 큐비스, 조인트, 베트남 폼모커가 획득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나우로보틱스는 한양 로보틱스의 인수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국 천문연 내에 테스트 관측소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유진투자증권 연간 전망에서는 상반기는 모멘텀 기반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로봇주를 바라봤을 때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멘텀 기반의 장세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고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초기 양산 검증 결과 여하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유진 로봇 17%대 급등세로 눈에 띄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12%대 급등세입니다. 클로봇과 로보로봇 동반 5%대 강세 보이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6%까지 장중에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4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협력 기대감 올라오면서 원전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장중에 96,400원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 정부의 원전 정책 받아가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정부가 그동안 지금 현재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우호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원전 가동률을 좀 높이겠다라고 이제 확대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말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지금 가동률이 89%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달성했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정책적인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를 좀 못 미치게 나와서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게 두산의 에너빌리티의 그 원전 사업이라든지 SMR 사업 이쪽에서 부진했던 게 아니라 이제 자회사, 두산 퓨얼셀, 수소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죠. 퓨얼셀이라든지 밥캐 쪽에서 기대치를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반영이 되었고 두산의 에너빌리티만 놓고 봤을 때 원전 분야에서 지금 이익이 전년도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에너빌리티의 어떤 실적 기대감은 계속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그동안 최근에는 반도체가 주도한 시장이었지만 그 이전에 주도했었던 섹터가 조방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방산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원전은 약간 주춤하다가 이런 어떤 정부의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는 게 좀 굉장히 긍정적이게 볼 수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원전, SMR 그리고 하나가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터빈 쪽이 수주가 얼마만큼 많이 진행되냐 이거를 그동안 좀 의구심을 가졌던 와중에 최근에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인 xAI에다가 이제 수주를 시작을 했죠. 수주를 하고 나서 머스크의 그 발언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지금 뭐 고압 송전선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거를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기까지가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터빈을 여러 대 그리고 배터리팩을 묶어서 전력 생산을 하면은 이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터빈을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우스갯소리로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터빈을 시장에 있는 가스터빈을 내가 다 사가지고 지금 없다. 시장에 지금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네.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그 수요 기대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 미국의 이제 GE라든지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이 가스터빈을 독점하고 있었던 업체들은 지금 계약을 들어가도 5년 뒤에 받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1년 안에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신고가 돌파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매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10만 원대를 목표로 잡고 지금 트레이딩에 접근을 해봐도 좋은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심리가 굉장히 그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좀 교차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네. 좀 장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사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이전에 대한 어떤 그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오늘 또 JP모건 쪽에서 대량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신고가에서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하방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위치에서 다져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 상황, 앞으로 또 신고가 영역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클로봇 역시나 로봇주를 골라주셨네요. 오늘 로봇주 반도체 그리고 원전 섹터와 함께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클로봇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는 또 장중에 7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의 시스템 통합 인증 취득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클로봇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클로봇이 그 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여러 파트너사들이 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클로봇, 스팟을 국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 클로봇만 취득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게 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부터 이제 외신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를 능가하는 로봇이다. 이제 공장의 생산자로서 더 이상 이제 로봇이 어떤 상품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대체할 수 있는 시대로 한 걸음 앞당겨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무벡스라든지 오토에버 그리고 클로봇.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사의 유일한 로봇 대장주인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 로봇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클로봇의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사실 7만 원 언저리에서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착하지 못했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거는 네.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지금 9,200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당장에 오르지 않으면 다시 양봉으로 올려서 7만 원을 안착시키지 않으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분할 매도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진입보다는 약간 관망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봇 오늘의 주가 흐름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의 포착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좋은 종목들 짚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은 DSC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가가 엄청 높게 뛰었잖아요. 70%,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는 뭐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른 어떤 독보적인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동성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DF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반도체 AI 설계 기업을 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AI의 그 상장 당시를 따졌을 때 상장 가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3조에서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고 퓨리오사 AI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은 이제 무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지금 IPO를 올해 안에 좀 추진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나타났을 때 또한 이제 반도체가 언제까지고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의 어떤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면 이런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충분히 상승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가치도 한 5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5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 5%에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 DFC 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보다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월등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거나 기관이 관심을 많이 두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논리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 네.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 8,000원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는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벤처 기업들 중에서 벤처 투자들 중에서 또 PBR도 1.2배 정도로 비교적 업종 내에서 좀 저평가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만나봤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가치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선점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0,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메모리 초호황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TSMC는 매출 규모는 삼성보다 작지만 AI 파운드리 수요를 기반으로 이익률과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실적은 나란히 사상 최대 수준이었지만 성과의 성격은 달랐다. 삼성의 반등이 메모리 사이클 회복에 기댄 결과라면 TSMC는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우위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구조적 격차에 대해 이데일리 TV 특집 프로 언박싱 퓨처에 출연한 콜리황 디지타임스 회장은 보다 단호한 전망을 내놨다. My understanding, not only Samsung but TSMC, but Intel, in the coming decades, maybe 10 years, 1 decade, the company may take an approach like TSMC minus one. What means for that? One generation lagging behind. Because today, TSMC has 2 nanometer technology. They get into mass production, and I believe Samsung, TSMC, Intel may 3 to 4 years lagging behind. And second, TSMC now they have 520 customers subcontracted to them, and the top 10 companies they contribute no less than 80% of the TSMC total revenue. But every 3 nanometer, 2 nanometer technology, once your customer don't want to talk to you, it took at least 2 years. From design work to tape out. So it takes about 2 years. So now, no very clear phenomenon to understand big companies like TSMC. So no significant change. So I believe 5 years, I have very strong confidence. And personally, I think it's about 10 years at least.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종목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업종까지 함께 종목으로 선정해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원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한 14만 9,500원? 여기까지 15만 원 근방까지 올랐고 네. 코스닥은 또 갑자기 알테오젠이 10% 막 상승을 하더니 네. 일단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마감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뭐 브레이크 없이 워낙 달려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예. 약간 걱정도 돼요, 이제. 네, 뭐 사고 안 나면 다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중간중간에 숨고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상승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숨고르기가 나오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라오긴 했는데 연초만큼 그렇게 뭐 하루에 뭐 150포인트씩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뭐 뉴로메카 뭐 이번 주에만 해도 한 2배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 순위도 대격변이 나오곤 했는데 이런 시장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익 내기 더 좋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중간중간에 숨고르기가 나오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동안 대형주를 내가 뭐 집중적으로 매집하지 않아서 조금 소외돼 있었다, 소외감을 느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테오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라오고 뭐 최근에 이제 좀 숨죽이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잠룡들이 이제 승천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동안 기대했던 종목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 지수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구간이고 어차피 상승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던 장세가 중소형주로 좀 이동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지수는 저희가 작년부터 외쳤던 코스피 5천 네. 가까이 이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홈런을 쏘자고 했는데 네. 홈런을 쏘고 있고 저희는 네. 지수도 이제 거의 저희가 목표하는 5천원까지 금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홈런 하나 더 쏴 올려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또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뭘 고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놀고 먹자 놀고 섹터에서 먹자. 근데 또 안 간 거. 예, 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너무 실적이 좋은데 아둥지겨서 다들 갑갑해하는 엔터주 또 한번 엔터주요. 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 갑니다, 인터주. 네, 엔터주 방금 말씀하셨듯이 참 안 가요. 네. 제가 봐도 너무 안 가요. 실적도 좋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오늘은 다뤄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전망은 좋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깨름직하다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죠. 예. 좋으면은 반도체 수급 들어오고 자동차주 로봇주 수급 들어오는 것처럼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왜 수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데 왜 안 가고 화를 내실 게 아니에요. 예. 언제나 내 종목이 안 갈 때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아 정말로 지금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게 중국의 공동구매 시장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엔터 쪽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중국은요 한 명이 100장씩 구매합니다. 아, 앨범을. 네. 네. 본인이 팬이다 싶으면은 일단 한 명이 100장씩 구매를 해요. 그렇게 공동 구매를 실제로 합니다. 아. 근데 이 시장이 한알령 뭐 진행되고 이게 지속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도 잡히고 있다라는 거,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터 업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K-팝은 여기가 정점이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정점설이 나오고 이게 제가 들은 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 5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5년째 계속 다른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BTS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시작점이라고 치면 뭐 싸이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때랑은 이제 아예 다른 계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 싸이시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장르였고 우리 K-팝 아이돌이라는 장르에서는 BTS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블랙핑크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나머지 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발주자들도 본인의 영역에서 너무나도 잘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점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서 작년에 이제 K-팝 데몬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 차트를 5건 하면서 골든이 추수감사절에도 이제 공연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정점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매년 나오는 그냥 우려감 정도일 뿐인 거고 우리가 계속 자체적으로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에 K 컬처라고 해서 잘 스며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 중국의 시장은 좀 문제가 되는데 정점설은 사실은 매년 나오는 그냥 우려감일 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스며들면 된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훼손됐다라는 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신규 아이돌이 뭐 데뷔를 할 때 계약서를 쓰면 보통 7년 계약을 합니다. 그럼 7년 계약이 끝나면은 처음에 7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뭐 그동안 이제 키워주고 마케팅을 하고 해서 이 리스크를 안고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티스트한테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8년 차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훼손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커지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냐라는 거. 그러면은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신규 아티스트들을 계속 육성을 해 나가서 성장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계속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BTS, 제2의 블랙핑크가 계속 나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쉬지 않았나. 작년에 상반기랑 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거는 이해를 하고 지금 많은 자금들이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첨단 IT 쪽으로 쏠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반바지 보수로 쏠리고 조방원으로 쏠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2차 전지도 꿈틀꿈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컬처 쪽으로 잘 못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빅뱅도 20주년이고 BTS도 올해 완전체 봄에 컴백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알령은 해제되지만 홍콩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뭐 홍콩의 드림 콘서트 30년 만에 개최한다라고 하고 월드 투어는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던 이런 주가가 실적에 맞춰서 올라올 타이밍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BTS가 컴백하고 뭐 빅뱅이 컴백하는 이 봄 정도에는 궤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한알령도 사실 올해 1월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이제 콘서트가 열렸으면 한번 이렇게 싹 멋지게 올라왔을 텐데 기대감만 모으고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텐데 그 당시에 약간의 수급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매집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매집과 매집이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주도 섹터들이 쉬는 타이밍을 노려서 수급이 싹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실망할 타이밍은 아니다. 올해도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가 최근에 뭐 좋은 상황이지만 과연 주가는 왜 안 갈까? 수급이 왜 안 들어올까에 네. 대한 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생각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엔터주 중에 안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든든한 종목 뭘 좀 보면 좋을까요? 든든한 종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그렇죠. 이 하이브는 안타에 없으면 거의 말로홈런에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든든한 종목은 무조건 저는 하이브가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온다. 우리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는 네네. 거랑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BTS 대체할 그룹이 없어요, 지금은. 오죽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 기업은 제2의 비틀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군대까지 다녀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군대를 다녀와야 돼. 성인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로도 멋있는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 멋진 사람들이 군대까지 다녀와서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군인에 대한 엄청난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군대까지 다녀왔으니까 더욱더 이제 또 멋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커리어의 또 한 축, 이력서에 또 군필이라는 걸 한 축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로 군필소년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커리어까지 해가지고 이제 북미의 콘서트 시작해서 완전체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매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잠을 다 전용기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 눌러 앉아갖고 호텔에서 자는 일이 드문 사람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위버스 플랫폼에서 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SNS를 해서 구독형으로 해서 팬분들을 찾아뵙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도 꾸준하게 출시를 하면서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던 뭐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보이그룹, 걸그룹 다 성장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세븐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이브, 레이블 쪽에서 뭐 뉴진스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불거져서 좀 불안정이 있었고 그리고 CO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해소하고 남을 정도의 호재가 올해는 다시 올라온다는 그 리스크는 작년까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은 든든하게 가져갈 종목은 역시나 하이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 하이브를 골라주셨어요. BTS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컴백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가도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하이브 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엔터주 중에 2루타 종목으로 가볼까요? 어떤 빠른 종목이 있을까요? 자, 2루타 종목은 디어유 선택을 디어유? 했습니다. 네. 네. 좀 가볍고 좀 탄력 있는 종목인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르는데 실적은 디어유가 다 챙기는 것 돈은 같습니다. 디어유가 버는군요. 네, SM의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돈은 다 디어유가 벌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디어유는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티스트들이야 뭐 7년 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익률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예계 뭐 소속사들 같은 경우,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팬덤 플랫폼, 조금 전에 하이브에서도 위버스 플랫폼 말씀드렸듯이 네네. 팬덤 플랫폼은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윈윈하는 거고 쉐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팬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보유할수록 어차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팬덤 플랫폼에 현지화가 중요한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에 이미 다 진출을 해 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알령인데 어떻게 진출하냐라고 하면 텐센트 뮤직하고 이미 재작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한알령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알령의 시발점이 된 그 텐센트 뮤직과의 이제 협약 그리고 QQ 뮤직에 인앱 입점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현지 아티스트들 저기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 현지 아티스트들을 속속 영입하면서 이 팬덤 플랫폼 버블에 대해서 계속 구독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폭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우려감이 있고 어쩌고 해도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디어유의 성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2의 도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 플랫폼,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뭐 하이브도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디어유가 본격적인 정말 사업을 잘 펼치고 있으니까 제주는 아티스트들이 보리고 돈은 디어유가 번다. 요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자, 2루타 빠른 종목으로는 디어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준족 빠르면서도 높이 멀리 갈 수 있을 엔터주 3루타는 뭘까요? 엔터주 3루타는 제일 안정적인 종목이고 변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JYP 엔터입니다. JYP, 네. 네, 바로 떠오르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소속 아티스트를 이제 관리할 때 그 기업의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인드가 뭐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바른 생활. 네, 정말 건강하신 분이 이제 뭐 음식까지도 챙겨주는 분들이라서 그렇죠. 네, 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이제 선정되시고 이제 한알령을 해제하던 글로벌로 뻗어 나가던 이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시겠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아티스트로서도 현재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에 많은 이제 생활에 대해서 절제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티스트들한테 정신 교육도 잘하고 있고. 우리는 마인드가 잘 된 사람들을 대비시킨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크게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와이스 어디 갔냐라고 하실 때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전 세계에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CF도 많이 광고도 많이 찍고 하고 있고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행사에 뭐 제일 먼저 꼽히는 이런 밴드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다들 성장하고 있고 엠믹스도 얼마 전에 1위를 찍은 이후에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국가별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이제 현지화 전략을 시작을 해서 현지에서 미국인들 모아가지고 걸그룹 뭐 이렇게 보이그룹 나오고 라틴 그룹 출시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가면 또 일본 그룹. 기존에는 혼혈로도 많이 했었고 다국적 그룹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걸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K-팝이 우리 엔터가 스며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엔터사들이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잘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은 JYP인 것 같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정적으로 길게 또 볼 수 있을 종목으로 엔터주 중에 JYP 엔터를 3루타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말홈런 종목 뭐 공개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또 랭킹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네.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네. 요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네, 계속 바뀌니까. 네, 오늘도 2위가 이제 또 계속 뉴어메카가 네,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히 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캠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있었는데 네. 이제 내려와서 이제 두 종목 100% 나왔습니다. 1페이지는 100% 아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네요. 했는데 이제 한 하나밖에 안 종목 남았네요.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SBB테크도 아직 죽지 않은 흐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흐름이 급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테크주들이 워낙 또 좋은데다가 여기서 또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면은 이제 이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주들도 이제 밑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순위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이제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고점 바로 앞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 네네. 종목들도 언제든지 순위를 뒤집어서 100%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그쵸. 있고 이런 뭐 방산주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주나 이런 쪽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50% 아래 못 봅니다. 근데 60% 아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네요. 순위 대격변 재밌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로 홈런 달성된 종목이 네.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순위권에 있었는데 SBB테크가 오늘 드디어 말로 홈런을 달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6만 원을 딱 돌파 시도하고 눌려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은 한 번쯤은 숨고르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5만 원 흔들기 한번 하면은 이 매수 못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 우리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흔들기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전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 이번 주에만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줄이면서 보셔야 돼요. 네. 예,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면은 뭐 30%도 50%든 줄이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7만 원 유지하면은 그래도 이제 끝까지 버텨보겠다면 7만 원 마진호로 보시고 7만 원 이탈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크게 줄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마지막 볼까요? 종목으로 마지막 종목으로 SOS래. 이 종목도 이제 100%를 어제 돌파하면서 우리가 이 방송하는 시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오늘은 살짝 쉬고 있는데 22,000원 이 구간에서 걸려서 밑으로 내려온다 해도 좋고요. 한 21,000원 구간 내려오면은 그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넘어간 다음에 22,500원을 돌파한 다음에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위 변동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서 이 대격변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장이 뜨거우니까 이 순위도 막 바뀌고 그러니까 또 저희가 적용해야 될 전략도 조금 달라지는데 계속 파트너님이 체크를 해주고 계시니까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홈런을 골라볼 텐데 엔터주 중에 뭐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말홈런 종목 엔터주는 뭐 볼까요, 그러면? 뭐 우리 4대 엔터 사면 안 나온 거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YG? 네, YG 중에서 YG 플러스를 YG 플러스를 네, 보자. 네. 어. YG 플러스가 이제 조금 탄력적인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어유에서도 제주는 아티스트가 곰이 부리고 돈은 이 친구가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YG 플러스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장 마감한 다음에 나오는 4시 방송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벌써 187%가 올랐는데 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BTS의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는 BTS도 뭐 정국 씨도 본인이 정말 찐 팬입니다라고까지도 밝히는 이제 빅뱅이 20주년 올해 뭐 미국에서 성년식을 하겠다라고 G드래곤 씨가 밝힌 빅뱅 뭐 4월에 완전체 나오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모으고 있고 본인이 얘기했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블랙핑크 뭐 세컨드 전성기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에서 이 스타디움급 공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개런티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도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넷플릭스랑 한국 콘텐츠 OST 이 공급 계약을 글로벌 유통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가적으로도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격은 너무 간단해요. 지금 너무 바닥 아닙니까? 내려와 있네요. 7,000원 전후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모아가시면 되고요. 시간을 조금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봄까지. 1차 목표치는 8,000원, 2차 목표치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넘어가는지는 10,000원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멋지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를 공략할 4번 타자 업종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YG 플러스를 저희가 말로 없는 종목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자, 이제 좋은 소식이 오기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뭐 엔터주 잘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좋은 이야기 한번 기대해보면서 엔터주 올해 좋은 수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재선 파트너님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의 시가총액도 4,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떤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TSMC가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동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핫한 섹터가 피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이 세 곳이 정예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주 협력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포바이포 그리고 이스트에이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원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쾌청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SK, 삼성, LG 등 소재 공정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빠르게 확대하며 밸류체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STO 토큰증권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맑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관련주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탈모 치료제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진정
반전 소식이 여러 들려왔습니다. 우선 프롬바이오의 탈모 치료제가 반복 투여 비임상 독성 시험을 완료하고 핵심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TS 트릴리온의 신규 탈모 치료제 임상 2상이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 속에 오늘 탈모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기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기아에 대해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휴머노이드 그리고 스마트카 모멘텀을 언급했는데요. 목표가 22만 원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한항공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KB증권이 중국의 한일령 그리고 미국의 AI 투자 동시 수혜주라며 오늘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LS증권이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원자력 실적을 기준으로 급반등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LG CNS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멘텀도 있지만 어제 장에서 오픈 AI와 협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클로봇, 로봇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에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효성 TNC 마찬가지로 강한 햇살 봤는데요. 중국의 경쟁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속에 단사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오름세, 마지막으로 4x4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업종 앞으로 또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 훌쩍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TSMC 실적 발표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다렸던 실적이 잘 나와줘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반도체 쪽 자주 언급을 좀 들었던 섹터였기도 한데 항상 조정 시 매수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단기 호황이 아니라 중장기 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들이 연이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어떤 우려감은 해소가 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TSMC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운드리 쪽에서 강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역시나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다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시장에서 전망치보다 훨씬 더 올라갔던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AI로 인해서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수요도 실물 매출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업종에게는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이 TSMC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역대 최대치로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설비 투자 규모가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분기로 봤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 지금 TSMC가 가장 역사상 최고의 투자를 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방 수세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역대 최고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방산 수요는 여전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매출 성장률도 30%대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앞으로도 지금 실적이 이제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라 더욱더 실적은 더 높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 자체가 지금 AI 수요 확산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계절적으로도 물론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계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은 공장을 풀가동을 시켜도 전방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계절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ASM이라든지 실적 발표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다른 테마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그 후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던 것처럼 역시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S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면서 그때마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TSMC 실적을 토대로 AI 수요가 정점이 아니고 당분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지금 정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앞서 지금 제가 그 해외 투자를 역대 최대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28년도 정도가 돼야 이제 공급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아무리 지금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봤더니 2나노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한 제품들이 4분기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나노 공정 때보다 훨씬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첨단 공정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수요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리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HBM이라든지 이쪽도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TSMC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HBM을 만들고 있는 국내 양대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장을 풀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장을 지금 증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TSMC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고 실제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어서 지금 너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근처 그리고 본사 근처에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관련자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지금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공장에서 생산 능력은 지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비싸게 팔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합산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300억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죠.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좋은 가격에 제품들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부족할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꺾일 일은 당분간 정말 특수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도 올해는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과거 고점 대비 너무나도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면 좀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장기 차트를 보시고 과거 고점 대비 어느 정도로 지금 할인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것들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TSMC가 2나노 양산이랑 뭐 대규모 증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구조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2나노 공정을 비롯해서 지금 네. 계속적으로 대규모 증설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방산업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거에 네.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비단 이제 TSMC의 증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별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시리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증설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은 꼭 여러분들이 개별 분석을 하시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꼭 매수를 한번 기술적으로 부담만 없다면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식당을 예로 들면은 식당이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식당을 늘리지 않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증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보다 미래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증설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일단 소부장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쪽과 거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래 금액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기 실적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기업단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은 구간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반도체 업종들 살 때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계속 사야 됩니다. 계속이요? 네. 네.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최근에 이제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뭐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좋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중을 우리가 크게 실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섹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테마성이 좀 섞여 있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반도체가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다만 실적 발표일을 좀 체크를 좀 많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요새 또 특히 이게 예상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적 발표 때 호실적을 발표해도 재료 소멸로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단기적으로 좀 손실 보는 거, 수익을 좀 반납하는 건 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약에 소부장이든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스카이넷이든 반도체 종목들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적 발표 직전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비중만 추가 베팅에다가 여러분들이 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선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적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원익 IPS였죠. 자, 원익 IPS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뭐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106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5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부터 확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기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익 IPS를 예시로 보시면서 이렇게 작년에 분기별로 실적이 더 늘어났던 종목들, 연도별로 봤을 때 확실하게 실적이 퀀텀 접하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기업들, 실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당분간 더 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 뭐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조금 나는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자주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 있는 종목들이 좀 힘들잖아요. 갖고 있기가.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병행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는 코미코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미코가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정규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3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뭐 아니면은 삼성전자 등등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거의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세정과 코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계속 가동할 때 코팅과 세정을 하지 않으면 수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장비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함께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일단은 주가 부담도 그렇게 없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기관들 매집이 뭐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쪽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일단은 뭐 작년 고점이었죠. 10월 고점이었는데 일단 한 12만 5천 원 정도 선 이상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고점 저항 고려해서 한 1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잘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일단은 TSMC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TSMC가 그리고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TSMC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도 거래량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PSP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은 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에는 뭐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7%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실제적으로 TSMC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TSMC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TSMC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공장 가동률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장비 수요는 당연히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까지 고객사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제 뭐 이 종목은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고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한 6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까지도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베팅할 종목들 그리고 TSMC라든지 완벽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종목들을 찾는다면 일단 HPSP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요. PSK홀딩스입니다. 상당히 이 종목도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정규 시장에서는 한 8%대 후반 정도 올라서 지금 움직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의미 있던 게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고점, 10월달 고점을 지금 뚫으면서 그 위에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고점 저항을 뚫고 이제 그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방이 좀 더 열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디스컴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 그다음에 리플로 장비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과 칩을 이제 접합하는 접합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디스컴 장비와 이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그 수요는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스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공정이 점점 더 이제 세비화되고 선단 공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장비도 역시나 함께 수주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디스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리플로 장비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기대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짧게 보기에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이상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장기로 베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과거 고점이죠. 한 8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랑 PSK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관이요.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17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PSK홀딩스도 10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당분간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전문기업 덕양에너젠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새해 1호 공모주입니다. 덕양에너젠은 극동유화와 설립한 합작법인 K&D 에너젠을 통해 SOL이 추진 중인 국내 최대 석유화학 증설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의 수소를 단독 공급합니다. 현재 울산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 관련 실적은 지분법 손익으로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공대는 수소를 공급하는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올 8월 정도 되면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공급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형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적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1,123억 원에서 2024년 1,374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4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도양에너지는 인적 분할에서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4, 50년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여수와 군산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울산하고 대산까지 저희가 인프라를 확대를 해서 전국적인 수소 공급망을 가진 그런 회사이고요. 다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도 함께 지적됩니다. 덕양에너젠의 부채 비율은 2025년 3분기 기준 138%로 업종 평균의 약 1.8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유동 비율은 약 50%로 업종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는 K&D 에너젠 출자금 집행 등의 영향으로 2024년부터 유동 비율이 100% 아래로 하락한 데 따른 겁니다.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한 약 102억 원의 현금 유입과 단기 금융상품 처분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덕양에너젠은 노후 수소 설비 교체 수요를 선점하는 한편 청정 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는 또 놀라운 상승세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랠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또 시가총액이 4,000조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역사적인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의 랠리가 지속 가운데 이제 대형주와 코스닥 간의 괴리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다. 시장은 좋지만 코스닥과의 괴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대차의 리레이팅 국면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차가 그동안 계속해서 뭐 5배, 6배, 7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꾸준하게 받아왔는데 이번 CES를 통해서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로봇 사업 그리고 로봇택시에 대한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레이팅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이 45만 원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이런 로봇 사업이라든지 스마트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과 좀 비교해 보면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와 비교해 본다면 테슬라가 현재 받고 있는 PER이 20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스마트카 업체인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 샤오펑이라는 회사도 대략 PER 기준으로 50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100조 언더의 부근에서 실적 기준으로 PER 10배 언더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사실은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롱텀하게는 어느 정도 자기 계좌 포트에 현대차를 넣어가는 전략이 이런 시장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동안에 좀 주도했던 섹터의 종목들, 이제 조선, 원전, 방산에 대한 섹터들도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좋았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역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여전히 AI 밸류 체인 안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6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데이터 센터 옆에 지어지게 될 SMR 관련된 모멘텀들을 원전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이제 원전 관련 섹터들도 다음 주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번 주 이제 조선
섹터 중에서도 유독 어제 삼성중공업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강하게 LNG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요. 지난 25년간 LNG 수주보다 삼성중공업이 향후 누리게 될 향후 5년의 수주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MRO 사업 부분에서는 조금 현대중공업 대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고마린 그룹, 미국의 이제 비고마린 그룹과의 MRO 일단 협력을 통해서 일단 MRO 사업 그리고 군함 제조에 대한 사업까지 시장에 밸류에이션 해준다면 사실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에 SK텔레콤이 긴 횡보 구간을 뚫어가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SK텔레콤이 가진 모멘텀은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IPO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픈 AI의 IPO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엔트로픽이라는 AI 플랫폼 업체의 상장도 대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엔트로픽에 1억 달러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상장 가치로 계산해 보면 SK텔레콤이 엔트로픽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3조에서 5조 정도 된다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현재 시가총액이 11조에서 12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트로픽 지분 가치로만도 SK텔레콤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저평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까지 주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시장은 또 조방원 그리고 현대차를 필두로 한 로봇주들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 0.8%대 오름세 더 넘어서면서 1% 가까운 오름세까지 그렸습니다. 4,84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결국엔 강보합권으로 돌아세우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0.3% 전일 대비 오르면서 954.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이었고요. 기관이 연일 순매수하면서 지수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또 매도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그래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함께 들어와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또 상승으로 이끄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는 또 오늘 장중에 최고가 다시 그렸죠. 148,80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우선주도 동반해서 4%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16일) 정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시장은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주 초에 4,58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던 주가는요 4,850선을 웃도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면서 고점을 기준으로 270포인트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5,000포인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록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대형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다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TSMC의 실적 발표 역대급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3% 넘게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오름세, SK스퀘어도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는 15만 원 선에 훌쩍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어서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었던 완성차 기업과 방산 관련된 기업들 조선주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현대모비스가 4%가량 빠졌고요. 한국항공우주도 6%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도 긍정적
격적이었고요. 대한항공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여행객들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유가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그리고 실적이 괜찮았다는 게 오늘 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 2%,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룹주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한화 같은 경우에도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8%가량의 조정을 받았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좋았습니다. 정책 실장의 원전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SMR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6%가량 상승했고요. 한전기술도 두 자릿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움직임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두나무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게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이 10%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조 단위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L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제약까지 일제히 상승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클래시스와 휴젤,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의료 관광객들이 지난달에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6%가량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로봇주들이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움직임이 엇갈렸었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 1%가량 상승했고요. 지금 PSK홀딩스 같은 경우도 9%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지만 리노공업은 조정받았고요. 하나마이크론, 신성, 델타테크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 섹터로 좀 수급이 과도하게 쏠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대 상승세로 역대 최고가 부근에서 또 마감 지었습니다. 4,840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36% 전장 대비 오르면서 954.5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18%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4,855.61포인트에서 고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840선 위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 반전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956.23까지 장중 고점 높이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950선 위에서 마감 지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이 4천억 원대, 기관이 3,3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길었습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 출해내면서 9,360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858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570억 원, 380억 원 각각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했습니다. 원전주 전반으로 매기가 또 쏠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청와대 측에서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가 설비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협력 기대감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돋보이기도 했고요. LG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이번 주에 3거래일 내내 LG 계열사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LG 계열사 안에서도 또 빅 이슈가 있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사업 국가대표 사업에서 LG CNS가 최고 득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오늘 LG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10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SK스퀘어의 경우에도 좋은 흐름 이끌어가고 있고요. SK스퀘어와 현대건설,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삼현, 유일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 외국인의 관심 받아갔고요. HVM과 스트레가이 같은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 TSMC 호실적 속에 상승한 가운데 테크인과 같은 검사 장비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렸습니다. 네,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오늘 돋보이는 상승세 보여줬는데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수혜주로 금융주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수혜, 여기에 더해서 ESG 관련 투자를 또 더 넓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1만 원 선 또 터치해주면서 고점 높였고요. 결국 2.3% 오른 48만 6,500원 선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국인은 매수세를 좀 거두는 분위기지만 기관은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이 반도체 투탑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항공도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영업이익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14%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었던 LG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기관의 선택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G2G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주들 눈에 띄고 있고요. HPSP와 테스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단 역시나 기관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BHI의 경우에도 원전 모멘텀 받아가면서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를 마치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오늘 오후장에서 갑자기 또 기대를 크게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52만 9천 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었네요. 결국 10%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51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코스닥 대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들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역시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합산이 4,0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도 2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늘 지수단은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500여 개에 불과하고요. 하락 종목이 1000여 개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의 쏠림 현상이 대형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체감온도 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코스닥이 들어 올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는 건요. 반도체 시장 성장성 기대감 덕분이겠죠.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고요. 올해 가이던스 역시나 매출 30%를 자신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감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설비 투자 금액이 560억 달러로 최대치의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 특히나 선단 공장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국내에서는요. AI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LG 컨소시엄이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퓨리오사 AI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고요. 시세를 강하게 내뿜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장비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오늘 바이오 기업들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빅딜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내에서는 그게 없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죠. 알테오젠의 이런 기술 수출 예고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오늘은 반응이 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용, 의료 관련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지난달 의료관광 소비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휴젤이나 클래시스와 관련된 미용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도 코스닥으로 이 온기가 더 강하게 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양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이제 5,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5,000포인트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어떠한 흐름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다음 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오늘 이제 유독 이제 오후장에 좀 강했던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알테오젠이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면서 일단 좀 돌려나가는 흐름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좀 좋았다가 컨퍼런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세로 물량이 항상 출회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덜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목요일 날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전영현 사장이 대표이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다음 달 조만간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좀 해봐도 된다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사들이 센티 개선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업체가 사실은 작년에 대규모의 빅딜을 두 건 했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술 수출,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ABL 001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한 이후에 임상 1, 비상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 3월이면 동사한테 OS 데이터라든지 PFS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주가도 현재 좀 좋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시총이 가장 높은 회사가 ABL 바이오인데 사실은 하반기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ABL 바이오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안정적인 바이오 업체인 에스티판 같은 회사들도 솔직히 4분기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 분기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올해도 에스판 같은 회사는 실적 성장을 대략 한 20%에서 30%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사뿐 아니라 CDMO 업체로는 코스닥에 있는 에스판 같은 회사가 다음 주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섹터기는 한데 4분기가 화장품 섹터에 있어서는 최대 성수기도 하고요. 그 APR 같은 회사들이 사실 미국향 매출로만 4분기에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화장품 섹터가 워낙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들이 4분기 실적 우상향을 좀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좀 3분기 실적 미스로 좀 많이 빠져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만 충족해 준다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존 재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모멘텀으로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ODM 업체들 또한 사실은 4분기의 턴어라운드보다는 올해 1분기에 턴어라운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ODM 업체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안에서 또 실적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만나봤고요. 바이오주가 또 이번 주 매기가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코스닥 쪽 살짝 아쉬웠는데 금요일에 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네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HK 이노엔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네. 이 회사는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있습니다. 연애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는 회사고요. 이제 성장 모멘텀은 이제 테고프라잔이라는 약물, 그러니까 K캡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출시가 돼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고프라잔이 미국 임상 3상을 성공하고 상업화 IND 신청이 이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시는 아마 1년 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27년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이면 미국 시장에 대한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 회사가 지금 유럽에는 나가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유럽과의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유럽 시장에 기술 이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또 한번 열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2, 3천억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럽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PPI 시장이 줄어들면서 P캡 시장의 성장이 계속해서 향후 한 2, 3년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가는 실적 성장과 함께 유럽이라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 동사의 주가는 위로 상방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제약바이오 흐름과 함께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무리 없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5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오늘 종목 짚어주셨네요. HK 이노엔 만나봤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950원에 만들어놨고 현재 애프터마켓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4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메시지를 좀 새기고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일단 시장의 기대보다 좀 부진했던 바이오 섹터와 미용 섹터의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그리고 화장품주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뜨겁게 타올랐었는데요. 다음 주도 이 열기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흐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